네, 심야에 즐기는 브런치 토크, 토크 앤 더 시티 순서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치관 경영연구소의 정진호 박사님 그리고 최민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박사님 지난주에 저희가 기업의 미션과 비전 관련된 투자자들을 위한 어떤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좀 꿰뚫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요. 그 직장인들이 직접 뽑은 최고의 직장은 어떤 직장인가? 예, 그리고 그 부분이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 특히 어떤 투자자들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지표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고의 직장 순위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재밌을 것 같고 또 기대가 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이제는 또 기업 가치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를 할 때도 꼭 짚어봐야 하는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투자를 하면은 뭐 재무 지표나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네. 결국은 기업이 성과를 낸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잘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직원들이 회사에 만족하고 그걸 통해서 회사에 몰입하면 경영 성과에 좀 도움이 될 텐데, 그런데 이 직원들이 그러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런 게 떨어지게 되고 기업의 가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도 이 직원들이 직장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을 측정해 보는 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3가지 정도 주제를 얘기할 건데요. 하나는 미국 직장인들이 선정한 최고의 직장에 대한 평가 기준이 어떤 건지,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최고의 직장은 어떤 직장인지, 네. 그리고 또 이어서 한국에서 일하기 좋은 최고의 직장은 또 어떤 직장들이 있는지, 네. 이렇게 3가지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일하기 최고의 직장, 일하기 좋은 직장이라고 하니까 몇 개의 또 글로벌 회사들이 또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미국인들이 뽑은 최고의 직장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장인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해야지 좋을지 좀 궁금하기 때문에 이 최고의 직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중요한 건지 좀 궁금해요.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거기서 평가하는 기준들이 나빠지게 되면 네. 뭐 회사의 평판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 회사를 선택하려면 예.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정보를 얻을까? 뭐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회사에 가가지고 뭐 거기 회사를 보고 직원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제 홈페이지를 본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는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예쁜 그렇죠. 부분만 포장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알고 싶은 게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없다라고 보는데 요즘은 이게 이제 굉장히 편해졌어요. 뭐냐면 이 기업에 대한 직장인들이 평가하는 총점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월급은 얼마인지, 오. 복지는 어떤지, 네. 기업 문화는 어떤지, 뭐 일과 삶의 균형은 어떤지, 그리고 거기다가 경영진에 대한 평가까지도 5점 척도로 해가지고 나와요. 오. 거기다가 주관식으로 직원들이 이 회사에 대한 추천이라든가 이런 사례글까지 달아주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인구가 줄고 직원 뽑기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직원들이 자기가 익명으로 자발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회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나오는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통제 안 되는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대한 평가를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는 건 대단히 리스크한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데 또한 이 부분이 잘 관리가 되면 이건 또 기업 입장에서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보니까는 이 기업들의 퇴사율까지도 공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평가들을 보면 너무 적나라해서 진짜 이게 기업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또 사람들이 평가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하는지 좀 예.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거 실제 사례인데요. 이건 네. 우리나라 사례인데 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 우리 회사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우. 예, 무난하게 다닐 수 있고 연봉도 괜찮지만 기대가 할 수 없다. 그다음에 뭐 서울에서 가볍다는 지리적 이점 외에는 추천할 게 하나도 없다. 뭐 와. 꼰대 문화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뭐 고인물 난무하고 퇴사율 50% 이상 칠 듯합니다. 뭐 완전 별로, 비추, 사람도 별로고 시스템도 별로다. 제가 예. 사장님이면 좀 슬플 것 같아요. 슬프겠지만 뭐 자기 회사 그러니까 저렇게 나온 걸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이거는 누가 봤냐면 이 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구직자들이 구직자들이 봤을 때 네. 굉장히 끔찍하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갈 데가 또 여기밖에 없으면 여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평가가 나 있다. 굉장히 좀 이렇게 회사 입장에서는 깝깝한 일이죠. 네. 그럼 저희가 지금 나쁜 평가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네. 그래도 좋은 평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것도 한번 제가 화면을 한번 네. 그 캡처를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 그리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곳, 대우받으면서 정당한 임금을 주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사실은 이제 여기는 자기가 갈 만한 수준의 회사인 거예요. 근데 뭐 보통 이런 것까지는 기대를 안 했는데 내가 갈 만한 회사가 이렇게 평가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되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은 회사에 가서 몰입하고 열심히 일할 가능성이 있겠죠. 결국은 성과로도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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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좀 잘 관리가 돼야 될 필요가 좀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뭐 좋은 평가, 나쁜 평가 다 봤는데 사례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기업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와주셨죠. 네. 요거는 제가 이제 국내 대표적인 사이트는 자플래닛이라고 예.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구직을 하려는 사람들 거의 다 보고 들어봤어요. 옵니다. 네. 예, 들어보셨죠? 네. 여기 보면 이제 화면에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거 보면 3.8점 해가지고 별 3개, 별 4개 가까이 돼 있고요. 네. 뭐 복지와 급여도 좋고, 그 다음에 일과 삶의 균형도 좋고, 사내 네. 문화도 좋고, 그 옆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기업에 대해서 추천하겠냐. 우리 회사 78%가 추천할 거예요. 근데 박사님 지금 3.8이잖아요. 사실 네. 삼성전자가 정말 글로벌한 기업인데 저는 생각보다는 너무 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이걸 보면, 평균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평균적으로 2.4점 이하다. 그러면 여기는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점 예, 이하.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수밖에 없겠지만 오. 또 하나는 2.5부터 3.3까지는 거의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이 여기에다 들어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이게 보통 수준이다. 그럼 이 정도면 뭐 아주 좋으면 좋겠지만 뭐 내가 갈 수 있는 범위에서 굿 정도. 예, 그냥 보통. 그럼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되게 높은 굉장히 거죠. 그렇죠. 높으시네요, 3.4가 그러면. 넘으면 네. 좋은 회사. 오. 웬만하면 가면 좋은데 오. 널 뽑아주겠니? 뭐 거의 이런 수준의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 이거를 한번 다음 화면에 보면 몇 개 기업 거를 한번 제가 네. 띄워드려 볼게요. 예. 보면 남양유업, 뭐 LG화학 뭐 이런 부분이 요 그림입니다. 네. 보면 나오잖아요. 어느 반도체 2.7. 그렇네요. 이걸 보니까 어디 확실히- 건설 3.0. 예. 남양유업 뭐 2.5 낮죠. 네. LG화학 요즘 최고 기업이죠 우리나라에서 예. 3.5 정도 이렇게 되니까 네. 실제 이제 보면 거의 회사에 대한 평점이나 세부적인 것까지 다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면은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내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면은 나한테 맞는 기업을 찾기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월가월 보니까 미국의 사례도 좀 궁금한데 그 전에 혹시 미국에도 자플래닛 같은 사이트가 또 있나요? 더 어마어마한 사이트가 있죠. 네,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리려는 네. 글래스도어라고 하는 데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세계
최대의 직장 평가 사이트라고 이게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아까는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거는 자플랜이시고,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한국어로 좀 변환을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해 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평가 항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네. 평가 기준이 보면 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일단 제일 처음에는 문화와 가치 부분이 있고요. 다양성과 포용성, 일과 삶의 균형, 그 다음에 고위 경영진에 대한 평가, 네. 보상이나 혜택, 경력 기회 해가지고 6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1점에서 5점까지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총점 최대 점수가 5점이라는 얘기고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한 13등 정도 하는 최상위 등급에 있는 회사거든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설명드리려면 이제 글래스도어라는 게 이제 어떤 사이트냐 이제 이걸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네. 2007년도에 로버트 흐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료들하고 같이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글래스도어가 뭡니까? 유리문이잖아요. 유리문. 네. 그러니까 보면 기업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유리문처럼 투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아. 뭐 이렇게 된 거고요. 네. 이 회사는 이제 지금 규모는 190개국에 1억 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평가를 하거나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와. 그 다음에 1000만 개 기업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1000만 개 기업이 소개가 돼 있고, 2018년에 이제 이 회사가 일본의 이제 그 인재 사이트인 리크루트에 이제 매각이 돼요. 이제 그때 금액이 아마 4억 5천만 불 정도 해서 뭐 한 5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매각이 됐는데요. 네. 올해 23년도 현재 보면 80억 불입니다. 네. 그러니까 10조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치가 굉장히 높네요. 예,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네. 저는 이제 사이트 보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 저거 1억 명이 점수 올려준 거 모아가지고 통계 처리해준 회사인데, 10조거든요. 네. 1억 명이 노력한 결과인데, 사실 이 회사가 다 갖고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이렇게 드네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저희가 또 이거 들어오기 전에 또 작가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있었는데 김박사 넷이라는 또 요즘 어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글래스도어처럼 이렇게 석사를 또 진학하려는 그런 학생들이 연구실의 분위기는 어떤지, 교수님은 어떤 분인지, 또 논문 지도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교수님의 인성은 어떤지까지 또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구직자들도 이 내가 일하려는, 그리고 내가 가려는 회사, 그리고 학교를 어느 정도는 이미 다 많이 알고 간다. 그리고 정보도 그만큼 투명하고 더 많아졌다. 이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글래스도어가 굉장히 자세하게 한 6가지 이제 항목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6개를 어떻게 조합해서 또 네. 일하기 좋은 직장을 선정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자기가 여러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해주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평가를 하려면 자기가 자기 회사에 그 다른 데이터를 보려면 다른 네. 회사를 봐야 되니까 자기 회사 걸 넣어야 돼요. 어. 그리고 이메일을 자기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교적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가능성이 높네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약간 블라인드처럼 운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블라인드하고 거의 블라인드랑 같은 똑같- 개념이라고 그렇네요.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블라인드보다 이게 더 크죠, 사실은. 예. 그 보통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네. 그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이거나 아니면 퇴직한 직원들이 이메일이 있으니까 예. 평가를 좀 하기 때문에 어. 이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하기 좋은 기업을 평가하는 사이트나 기관이 많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포춘의 100대 GWP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 회사를 여러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직원들 한 명 한 명이 무기명을 전제로 자기가 아주 주관적인 평가들을 하는 거를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1년에 예를 들어서 75명 이상이 평가를 한 회사들만 실제 사이트에 보여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직장 순위에 있어서도 뭐 재직자들도 그럴 거고 구직자들도 그럴 거고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직장 순위도 평가를 하면서 계속 변동이 되는 건가요? 네, 계속 변동이 됩니다. 요게 이제 나와 있는 사이트, 이제 홈페이지 사이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Best Place to Work 그 202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올해 1월 10일에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1월 달에 그 해의 최고의 기업들을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쭉 디스플레이를 해줍니다. 예. 대략 이제 100대 기업까지만 순서를 쭉 매겨주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많이 언급된 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안 보지만 언론에는 많이 다뤄진 게 뭐냐면 애플하고 메타가 탑백에서 빠졌어요. 올해 매번 들어가 있던 데인데 네. 그러니까 왜 애플하고 뭐 페이스북 메타 같은 경우는 최고의 기업인데 좋은 왜 이렇게 됐지 기업인데. 하는데 약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꾼 게 메타버스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뭔가 성과가 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네, 좀 그렇죠. 부진하죠. 이거 엄청 고민이거든요, 여기가. 거기다가 이제 그 지난해 11,000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대규모 감축도 그러면 있었고.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뜰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업 안 돼. 거기다 직원들 내보내. 그럼 평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나쁘게 하겠죠. 네. 그러면 그게 전부 모여진 점수에서 빠지게 된 경우가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아 이게 컨디션이 안 좋구나 뭐 이런 것들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궁금한 것들이요. 이 상위 궤도권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항상 보이는 좀 특징적인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것도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최근에 2018년도부터 예. 있는 이제 기업들의 순위가 보이는데 이제 메타는 2023년에 빠져 있는 게 보이죠? 예. 애플도 빠져 있고요. 네. 그게 빼져 있고 그 다음에 구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들어가 있고 순위도 높게 네. 돼 있는 게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특징적인 게 베인앤컴퍼니 그 다음에 맥킨지 보스턴 컨설팅 그룹 이게 네. 이제 세계 3대 컨설팅 회사잖아요. 네. 예, 이 회사는 빠지지 않고 있어요. 되게 많이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예. 우리 이제 빅테크 기업에서는 10위권에는 구글이 있고 13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이게 비교가 될 것이고요. 100위권 예. 밖에 있는 데하고 구글하고 메타 이런 것들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저 이번에 그 기업 순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셨는데 1월에 또 올해 순위가 발표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요거요. 예, 네. 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올해 순위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예, 보면 글래스도 베스트 플렉스 투 워크 해가지고 1등부터 10등까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탑 100을 뽑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10위까지만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구글하고 엔비디아가 지금 3위, 6위 이렇게 있거든요. 아니, 예. 여기가 이제 있는데 구글하고 엔비디아가 이제 그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3위, 6위 기업이니까 예. 빅테크 기업이 10개 중에 2개가 들어와 있고요. 네. 개인 사이트나 매스웍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거 IT 회사긴 한데 잘 못 들어보신 개인 회사일 사이트가 건데요. 1위예요. 네네. 여기는 이제 보면 약간 규모가 크지는 않은 아. 직원들은 한 1,000명 이상 있는 그 회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게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로고하고 별점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네. 지금 글래스도어 베스트 플레이스 투 워크 2023 그러니까 글래스도어에서 선정한 일하기 좋은 직장을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찬찬히 뜯어볼까 합니다. 10위에는 또 인앤아웃 버거도 있는데 네. 그럼 대망의 1위 저희가 개인 네. 사이트가 1위가 올라와 있는데 네. 사실은 잘 모르는 기업이긴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네. 아는 분들이 있는 게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우리가 뭐 미국 기업 이렇게 쭉 대보라고 그러면 맨날 나오는 회사 되는데 네. 여기는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고요.
고객 만족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 회사인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좀 글로벌한 기업들을 고객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고, 회사는 이제 2009년에 설립된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리뷰를 좀 봤거든요. 네. 예,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4.7점입니다. 와, 굉장히 높네요. 엄청나죠? 네. 예, 문화와 가치 뭐 4.7 되고요. 다양성 및 포용성이 한 4.6 되는데 이 회사는 이제 뭐냐면 휴가 제한이 없는 회사입니다. 오. 이게 이제 되게 특징적인 회사고요. 예. 그 다음에 여성들이 일하기 되게 좋은 기업으로 이렇게 평판이 나 있어서 사이트 좋고, 기업 추천율 우리 회사 너무 좋아요 93%, 와. CEO 지지 97%. 7%. 엄청나죠? 네. 예, 성장 가능성 92%. 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뒷페이지 한번 열어주시면요. 이 회사가 이제 그 추이도 보여주거든요. 네. 2021년도부터 꾸준하게 위에 있는 오. 데고, 2023년은 이제 4.7로 가장 높게 나온 거고요. 예. 별점을 준 숫자도 나오거든요. 네. 거의 별점 5점이 압도적이네요.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네. 이런 회사가 이제 1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그 베인앤컴퍼니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베인앤컴퍼니는 베인앤컴퍼니 보면 평점이 이제 4.5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문화와 가치 뭐 이런 부분 쭉 높고요. 기업 추천율 91%. 와. 예, 그다음에 CEO 지지율 97%. 여기도 97% 굉장히 높네요. 우리나라에서 네. 인기 있는 CEO들이 있는데요. 네. 직원들이 100명 중에 97명이 지지하는 CEO가 압도적이에요, 정말. 몇 명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가능성도 한 84% 정도 되니까 네. 이 정도 돼야지.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오래된 컨설팅 회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 정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거, 그것도 거의 석박사로 구성된 컨설턴트들을 있는 회사가 이 정도라는 거는 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말씀해 주셨던 아까 10개의 기업 중에 3개의 기업들이 컨설팅 회사가 모두 다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컨설팅 회사가 굉장히 업무 강도도 높고 네. 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3개가 다 들어가 있을까요? 이제 뭐 리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네. 자기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어. 그다음에 자기들의 가치나 문화 부분이 네. 보통 이제 그 맥킨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미션이 정부와 조직의 성공을 돕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이 있고, 뭐 급여 수준 자체가 일단 압도적이긴 압도적으로 하죠. 높은 부분, 그 다음에 그 컨설턴트 전문가들이니까 네. 굉장히 자율적인 문화, 뭐 이런 부분들이 보장돼 있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반영된 게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10위 중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8위 한번 네. 구글도 한번 살펴볼게요. 구글도 한번 볼게요. 네. 구글을 보여주면요. 여기는 이제 그 페이지가 어떻게 되냐면 예. 이 회사의 개요가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개요가 쭉 써 있어서 네. 뭐 사이트는 어디고 직원 수는 몇 명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거기에 보면 어워즈라고 해가지고 연도별로 이 회사가 몇 등을 했는지를 요약해서 쫙 보여주게 돼 있어요. 네, 이런 게 있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평가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총점 나와 있고요. 4.4. 4.4. 그 다음에 문화와 가치부터 이렇게 쭉 있고요. 네. 기업 추천 87%. 뭐 제가 구글 다녀도 추천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CEO 지지. 이제 파차이 CEO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네. 성장 가능성 부분이 그래도 다른 것보다 약간 낮게 돼 있습니다. 예. 구글의 리뷰는 좀 어때요? 구글 리뷰는 뭐 일단은 자율적이고 네. 복지나 이제 이런 부분 굉장히 훌륭하고 뭐 그런 내용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박사님도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대표님 혹시 CEO 지지도가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저희는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자플래닛에 검색을 하면 나오나요? 나오고 글래스도어에도 나오는데요. 와. 일단 쓴 사람이 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거든요. 네. 제가 다 5점을 줬어요. 별 5점 의미 만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메타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메타가 네.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는데 네, 메타도 한번 네. 페이지 한번 열어봐 주시면요. 예. 구글처럼 이제 개요가 있고요. 글래스도어 어워즈 해가지고 쭉 순위가 나오는데
순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좋을 때는 2018년에 1위였어요. 1위였던 회사가 지금 100위권 밖으로 나가고 작년 같은 경우 47위. 47위까지 갔으니까 이거 약간 흐름상으로 되게 안 좋은 건데요. 이거 반전하려면 대단한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상세 페이지가 나오는데 3.9점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10위권까지 보여준 데는 4점 밑이 없었잖아요. 네. 여기 문화와 가치가 3.7 나오고요. 그 다음에 CEO 마크 저커버거 예. 56%니까 50%는 넘는데 절반 가까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 보여주는 거니까 좀 안 좋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연도별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주는데 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일단 5점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되는데 네. 4점, 3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게 보면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아마 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글래스도어에서 기업을 어떻게 분석하면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네. 근데 구직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기업 비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네. 저는 한국인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기업에서 구직을 할 때 어떻게 비교도 가능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사이트에 집어넣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네. 페이지 한번 보면요. 예,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교해라. 기업 대 이 기업 비교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넣어봤어요. 네. 일단 1등, 2등에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넣어봤거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경쟁을 네. 붙이셨군요. 네, 경쟁을 붙였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높습니다. 네. 4.3 이렇게 높고 다른 수치도 높고요. 네. 예, 그 다음에는 제가 구글과 3등과 4등 해가지고 아마존하고 구글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여기는 차이가 큽니다. 오, 구글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그렇네요. 예, 10위권이잖아요. 아마존은 3.8 이렇게 돼서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같은 업종도 한번 비교해서 피자 회사를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예, 도미노하고 이제 피자헛 봤는데요. 3.4, 3.5 비슷해요. 막상막하네요. 예, 이거는 뭐냐면 업종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는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업종 내에서는 좀 비슷하게 예, 나타나요? 비슷하게 나오고 거기서 좀 높다 그러면 여기는 뭔가 잘해주고 있는 회사예요. 오. 예,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CEO도 비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페이지 한번 열어주시면요. 네. CEO 지지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CEO들은요. 예. 2021년도까지만 조사가 됐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바뀌기가 어렵기 어렵죠. 때문에 CEO 같은 경우는 2021년이 마지막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2등이 사티아 나델라. 네,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그 CEO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 있잖아요. 아마존의 막 그 제프 베조스라든가 그 메타의 그 마크 저커버그. 그 다음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네. 이분들은 상위에 없습니다. 없네요. 그러니까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 지금 일하기 좋은 직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들을 쭉 봤습니다. 그럼 네. 국내 기업들도 일하기 좋은 거 많잖아요. 네. 국내 기업 한번 소개해 네, 주실까요? 국내 기업은 이제 자플래닛이라고 하는 예. 이제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브레인 커머스라고 하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원리는 그 글래스도어하고 거의 똑같다 이렇게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 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지표 부분만 조금 차이가 있고요.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기업 규모별로 한번 봐봤거든요. 이거는 이제 비교로 해가지고 세 개 회사씩 제가 한번 띄워봤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딱 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할 때 기억나시나요? 점수를 어떻게 보면 되는지. 네. 그 2.4 이하는 좀 나쁨. 웬만하면 가지 마라. 그 다음에 2.5에서 3.3 정도 보통 회사. 굿. 3.4 이상이면 아주 높은 무조건 수준이니까 널 뽑아준다면 갔으면 뭐 이런 정도로 네. 보면 되는데요. 일단 세 개 회사 다 3.8, 3.5, 3.8 높은 겁니다. 그냥 예, 그렇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좋은 것 같고요. 회사들이네요. 예, 좋은 회사고요. 네. 예, 그 다음에는 어디를 좀 볼까요? 저희 국내 그다음에- IT 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게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렇게 봤는데요. 네. 여기도 일단 다 넘죠.
근데 3.4를 다 넘네요. 예, 네이버가 좀 높은 편이고요. 오, 4.0이에요. 네, NC소프트가 이 중에서는 좀 낮은 부분인데 그래도 평균보다는 높은 것 높네요. 압도적으로 좋은 회사라고 네. 보이면 되고요. 네. 약간 이제 이거는 아마 그 재작년이나 이럴 때 잘 나갔을 때는 NC도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좀 이렇게 낮은 점수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또 뭘 한번 볼까 해가지고 백화점. 그 다음에 본 거는 편의점을 편의점 한번 먼저 볼까요? 네, 편의점 네. 한번 볼게요. 예. 우리나라 이제 3대 편의점이 있잖아요. 네. 예, GS, 그 다음에 CU,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이 예. 있는데 이게 회사들이 GS는 GS 리테일이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CU는 보강 그룹에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코리아 세븐은 저기 롯데그룹이 하고 있는데요. 세 개 보면 너무 낮은데요? 이제 보통 회사 한 건데요. 네. 그 세븐일레븐이 낫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이제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 지금 대략 순위가 1, 2, 3등이잖아요. 2.4면 가지 말아야 되고 아까 이야기해 주신 거 아닌가요? 우스리품은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 일시적일 수도 있고요. 네. 보면 이제 3등이니까 네. 1, 2등에 비해서 어떤 매출이나 실적 조이기가 좀 심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직원들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예, 그 다음은 백화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백화점 보니까 일단은 이제 평균적인데 여기에 신세계가 3.6으로 높은 수준이에요. 예. 그렇죠. 이거는 그 백화점은 아마도 평균적으로 2.9에서 3.2 정도가 보통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 문화나 직원 대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간 좀 이렇게 이슈를 좀 몰고 다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52시간제 됐을 때 40시간 아니라 35시간제 적용하고 예. 이런 걸 좀 선도적으로 하는 문화가 좀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박사님 저희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이걸 꼭 봐야 되는 전체적으로 시사점이 어떤 게 있다면 짧게 한번 정리를 네. 해주실까요? 일단 첫 번째 기업 입장에서는요. 숨길 정보는 없다. 모든 정보는 공유된다. 네. 그래서 감히 직원들한테 점수를 조작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전혀 통제받지 않는 개인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조작이나 아니면 이것들을 갖다 만들려고 하지 말고 좋은 회사를 그냥 만드셔라. 예.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하기 좋은 기업에 관심을 좀 가져라. 이 기업들이 성과가 높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해주신 정진호 박사님 그리고 최민지 아나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난밤에 미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좀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내일 우리 장에도 훈풍 불어넣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